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 드림 사업도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드림 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인들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그냥 드림 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냥 드림 사업.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 이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아주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그냥 드림 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냥 드림 사업, 중요한 게 조건이라든가 증빙 없이 이제 무료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 그래도 돼? 또 이런 반응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은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냥 드림 사업 전반적인 좀 설명은 해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사업의 타이틀 자체, 제목 자체가 사업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소득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을 증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그냥 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왔을 때 물론 이제 금액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러한 복지를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득 기준이라든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낮은 2만 원을 알고 있는 2만 원 아래 어떠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을 해줌을 따라서 최소한 그리고 긴급한 어떠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떠한 구호 방침 복지 제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 사업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5만 8천 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고 뭐 이게 복지 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오다 보면은 복지 제도랑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된 상황에 뭐 700명 가량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 자체는 현재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150개 시군구에서 200개 센터 혹은 300개까지 전 세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거주지 제한까지 폐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만 보통 뭐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하고 그렇죠. 주소지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제한도 폐지하면서 어떠한 긴급 구호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숨은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그런 정부의 제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냥 드림 사업 그리고 이제 합쳐질 수 있고 따로도 할 수 있는 지금 또 계속 많이 나오는 공공생리대 사업. 근데 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여기에서 또 사용했던 한번 했던 공들여오던 복지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때 그 지역적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게 지역적인 실험이 결국 전국으로 확산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냥 드림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미만 식품이 조건 없이 무상 제공되는 이런 어떠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19로 이제 생계형 범죄, 아무래도 먹을 게 없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용직 같은 분들이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 당장 현금이 없다 보니까 절도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생계형 범죄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일종의 그냥 들인 사업,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복지를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생리대 사업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공공성이 있고 여성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에 차별 없이 쓰는 이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 그렇죠. 경기도에서 한번 했었죠. 예. 전국적 전체 청소년 지원이었습니다. 표에 있네요. 예, 그 2016년에는 그 저소득층, 예. 그러니까 결국은 더 취약계층에 시작을 했고요. 2022년에는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을 지원함에 따라서 어떠한 이러한 지원의 폭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 공공생리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7월에 10개 지역부터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을 하고 무상 자판기를 배치해서 모든 여성들, 이게 흔히 말하는 범용적인 복지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모든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드림 사업은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곧 뭐 300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개 센터로 규모를 늘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냥 드림 사업입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거주지 제한도 없고요. 소득 증명 같은 것도 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인 확인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그렇다 쳐도 긴급하니까요. 2회, 3회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예산이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징빙 문제도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죠. 그냥 드림 사업들 뭐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일단은 이 제도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드림 사업 자체는 처음에 왔을 때 2만 원 이하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 식료품, 뭐 먹거리, 생필품 같은 경우를 뭐 1인당 3개, 5개까지 제공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급하게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어렵거나 일자리가 끊겼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상황과 달리 급작스럽게 이렇게 긴급적인 구호물자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서류를 일종의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한 번 오고 뭐 두 번 오고 이 세 번 오고 다회 오고요. 다회 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기본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의 지속 여부,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되느냐, 안 제공해줘야 되느냐를 파악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을 때는 본인 확인만 하고 그냥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오면은 결국은 기본 상담을 진행해서 어떠한 이슈가 이 개인에게 있는지, 이 국민들에게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분들에게 어떤 구호를 해야 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반복해서 상담 시 기초생활 긴급복지를 연결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긴급적인 생활 구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정부가 다 알 수 없는 긴급복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회, 이제 3회 이상부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좀 더 깊게 이분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지금 생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1회는 그냥 가져갔어도 막 2회, 3회부터 막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최소한의 장치도 있다. 또 하나가 이 횟수뿐만이 아니라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재기를 걱정하시는 시선도 좀 있거든요. 한도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좀 있을까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뭐 기초도 나오고 있는데 첫 방문자는 1인당 3개에서 5개 품목까지 한해서 2만 원 내외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긴급한 그리고 진짜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규모의 어떠한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신원 확인을 하고 소득이 어떻고 어떤 이슈가 있고 이게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수요에 맞는 이런 복지 정책을 여러 가지 묶어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흔히 말하는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이다 보니까
물품 제한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인당 3개에서 5개 정도로 한정을 시켜놓지 않으면 또 그냥 와서 가져가는 분들이 계속 가져가고 이런 그렇죠. 현상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가져가는 분들이 해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담을 해야 되는 이게 왜 가져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것들을 정부 시스템 안에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면서 계속 복지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지 결국은 정확하게 현장에서도 알고 진행을 해야만 흔히 말해서 너무나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데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도 괜찮은데. 상황도 괜찮은데 이런 실제적인 제도가 뭐 나눠준다니까 그냥 가져가는 분들을 최대한 막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현장 실무자들이 숙지하는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도는 지금 상담이 분명히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 막고 있긴 한데 현장까지 잘 전달이 되고 국민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시스템, 우리 좋은 제도가 무난하게 잘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회 또 3회 이용 이후부터는 이제 상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좀 굉장히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도 해주셨고요. 그냥 드림 매장 저희 시청자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나 하고 좀 이렇게 포털을 보실 텐데 잘 소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드림 매장 어디 위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흔히 말하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나오는데 그냥 드림 사업이란 게 무료로 긴급한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업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는지 뭐 지도랑 연결돼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가죠, 뭐가 그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뭐 내용은 잘 알지만 이게 지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 리스트가 나오는데 바로 팝업처럼 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있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센터의 위치가 처음 화면에 나타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용이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 가서 검색하셔서 좀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이제 그쪽은 기본적으로 설명에 치중한 데다 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열자마자 정보가 나오게 된다. 이게 팝업처럼 딱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정보를 찾기가 용이한 이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나 이제 본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지금 시범 사업인데 본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지도와 연결해서 제공해줄 서비스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지만 뭐 나중에 이게 본격화되고 뭐 흔히 말하는 지도 앱 같은 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위치 근처에 자기 집이라든지 본인이 현재 위치 근처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요, 이 그냥 드립 사업, 청주, 진천 이런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예상을 하셨겠지만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회는 일단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 수급이 딸린다고 하죠. 한 뭐 수령까지 보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이거 필요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반면에 일단 시범 사업이니까 홍보가 많이 돼야지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줄이 길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줄이 길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행사가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나도 이제 첫 번째는 무료로 상담 없이 받을 수 있는데 한번 받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뭐 그냥 방문하시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 없긴 한데 정부에서 적정한 음식 같은 것들, 적정한 식료품 같은 것들 제공해 준다라고 하니까 방문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뭐 번호표까지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대기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또 한정이 되어 이게 정부의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흔히 말하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물량이 뭐 30개 정도, 뭐 청주센터 같은 경우에 30개 정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열흘에서 한 15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홍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홍보 채널 같은 것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홍보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은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나라의 예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참여, 기부 참여로 해결하면 좋겠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냥 드림 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뭐 기부 상황이라든가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미국의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푸드뱅크 사업은 뭐 정부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지역에 어떤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을 흔히 말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호들이 좀 하죠. 네. 음식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식료품이라든지 어떠한 구호 상품들을 기부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도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지역 내 유대감이라든지 정서적 형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지역이 어떻고 내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해하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역의 누군가 혹은 기업의 누군가가 정확하게 자기가 기여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신한금융이 사업 어떤 3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존 45억 원을 원래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을 100억 원까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호응이 좋고 민생 안정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긴급한 이런 니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사업 확산을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신한금융이 하다 보니까 다른 금융사들 역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긴급 구호 사업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도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이나 기부 형태로 하는 것들이 효과 측면에서도 훨씬 우월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드림 사업과 별도로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관심 중 있는 이런 복지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생리대 사업입니다.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인데요. 시범 사업일 땐 시작을 하네요. 올해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시범 사업을요? 얘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바로 모든 여성들에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혹시나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용이 불합리하게 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있었는데 모든 여성이라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 관리하고 부작용 맞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 10곳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좀 운영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공공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여성이면은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판기 형태네요. 네. 결국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라든지 혹은 지역적으로 여성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우선 배분이 되지 않느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배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제품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 비치 같은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비 30억 원을 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순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 건강권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의견도 좀 나오는 것이 아예 좀 취약계층 여성에게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또 어떤 과정들 정부는 또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은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제품인가요? 네. 결국은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 일단 전제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건강용품이다 보니까 건강용품의 질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부가 굉장히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게 또 낙인 찍힌 효과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택권, 네. 그러니까 개인들에 맞는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앱 같은 걸 통해서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파악하게 하는 전반적인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식약처에서 유해성 검증을
한 부분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층에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누가 또 많이 가져간다든지 흔히 말해서 또 쌓아놓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지 자판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공공드림 제도와 그냥 드림 제도와는 달리 자판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횟수 제한이 없죠. 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가 또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가 뭐 좀 개선해야 나가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7월부터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도 시범 운영이 좀 됩니다. 시범 운영 과정 중에서 뭐 횟수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렇죠 하나의 좀 로드맵도 짜고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